자, 찔러줬고요. 이라크 안쪽. 이번에도 펀칭 헤더! 와! 자이언스 스키! 자이언스 스키가 불안했는데 도움! 네, 이번엔 도움처럼 됐어요. 진짜 예. 펀칭한 게 정확히 이라크 선수 쪽으로 가면서 아니, 이라크 그리고 이런 오, 거는 이거 좀 미스죠. 자, 예, 한 지금은 번의 완전 미스. 미스였습니다. 네. 아사노. 어림없는 슛. 코너킥은 많이 얻어냈습니다. 스즈키가 공중볼 처리가 계속 불안불안했습니다. 자, 코너킥 올렸고요. 오, 이거 또! 스즈키가 또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불안불안하다니까요. 네. 빠졌습니다. 한번 올라가는 이럴 때가 위협적이거든요. 빠졌습니다. 박스 안쪽. 골! 다리가 걸렸어. 아이맨 멀티골. 우와. 혹시 못 뛰나봐요. 이거 지켜보긴 해야 돼요. 진짜 못 뛰는 건지 아니면. 근데 이제 침대 초코 이해되네. 설마 전반 추가 시간부터 시작하나요? 전반전 초반부터 됐어요. 예전에. 다시 뛰네요. 다른 선수가 누웠는데 이번에? 도준이야. 이거! 와, PK 찍었다! 이거 PK 찍었습니다. 볼 걷어냈는데? 이쪽이 부딪힌 것 같긴 하네요. 볼을 차긴 했는데. 저 온필드 리뷰 이거 그냥 갑니다. 온필드 리뷰 갑니다. 그냥. 아니네? 예, 아닙니다. 우와! 아닙니다. 예. 노 페널티. 요즘 판정이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들어갔습니다. 엔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은근 골을 잘 넣는. 자, 이번 대회 첫 이변이 나왔습니다. 네. 이라크와 일본의 D조 2차전 경기였는데 이라크가 2대1로 일본을 꺾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아시안컵 자체가 네. 사실 현재까지는 이변이라고 할 만한 결과는 없었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강팀이 늘 승리를 결국 따내서 마지막에는 아니면 이제 맥시멈 무승부 정도는 나왔죠.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네. 그 속칭 말해서 탑독이라고 불리는 팀이 처음으로 패한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유가 일본이 이라크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요? 예, 그 맞대결 전적을 보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6승 2무 무패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맞대결이 정말 우리한테는 뇌리에 크게 울린 거였죠. 네. 바로 이제 그 1994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때 일본이 이겼으면은 일본이 가고 한국이 플레이오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도하의 기적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2대2 무승부를 만들어서 한국이 본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골 넣은 이라크 선수 한국에 네. 그 초청도 했었어요. 초청도 했었기 때문에 네. 와, 근데 공교롭게 또 도하네요. 예. 와. 또 도하입니다. 이라크와 일본한테는 이 도하라는 땅이 좀 신기한 땅이네요. 역사의 땅인 거죠. 진짜 역사의 땅이네요. 운명의 땅인 거고요. 와. 아무튼 정말 역사적인 승리를 이라크가 일본에 오늘 거두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이 네. 아시안컵에서 1992년부터 네. 조별리그에서 25경기 19승 6무 무패였습니다. 네. 이번이 26경기 만에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첫 패를 당한 겁니다.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성적을 잘 내던 팀이 이라크한테 진 거네요. 사실 뭐 일본이 최근에는 아시안컵에서 가장 우승도 많이 그렇지. 하고 결승도 많이 네. 가고 했던 팀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사실 스코어 2대1만 보면 약간 이거 좀 팽팽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라크가 정말 이른 시간 전반전에 2골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이 후반 추가 시간 직전에 엔도의 골이 터지면서 2대1 스코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오늘 전반적인 경기력만 보면 일본이 우승 후보 맞나? 라는 좀 물음표가 찍힐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보였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골키퍼의 문제점이 가장 컸죠. 그렇죠. 오늘도. 그러니까 플랜 자체를 깨트린 거는 이제 골키퍼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 대회가 있기 전부터 자이언스 스키 골키퍼를 밀기 위해 이제 그동안 뽑혔던 다니엘 슈미트라던가 이런 골키퍼들을 배제를 했어요. 근데 그 자이언스 스키가 이제 21살에 골키퍼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네. 심지어 A매치
위치 경력도 아시안컵 이전까지는 4경기가 전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우려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모리아스 감독은 과감하게 자이언츠 스키를 밀었는데 지난 베트남전에도 자이언츠 스키가 미스를 범하면서 맞습니다. 실점을 허용했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 시작부터 공중볼 네. 처리가 계속 불안했어요. 네. 잡아도 되는 걸 펀칭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중거리 슈팅 정면으로 왔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잡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쳐내면서 스로인이 연결됐고 네. 여기서 이제 이라크의 골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쵸. 또 이제 스즈키가 펀칭한다는 게 네. 아이맨한테 어시스트를 해줬죠. 이렇게 펀칭을 했는데 그 정확히 펀칭한 게 아이맨 머리로 마치 어시스트를 한 것처럼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펀칭도 제대로 못했죠. 네. 세게 그리고 방향을 펀칭은 항상 사이드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면으로 보내니까 아이맨이 어이구 뭐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른 시간 실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플랜 자체가 완전히 꼬일 네. 수밖에 없었죠. 반면 네. 이제 이라크는 원래도 기본적으로 이라크라는 팀 자체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면서 끈끈하게 플레이를 하는 팀인데 이 경기에서는 시작에는 도리어 일본을 몰아세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먼저 골 넣으니까 어이쿠 감사합니다 네. 하면서 그때부터는 박스 안으로 막 8명씩 내려오는 장면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은 또 이제 그거를 공략하기가 힘들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라크의 높이에 일본이 또 고전을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네, 많았죠. 맞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대회의 참가국들 중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예요. 한국도 이라크하고의 평가전에서 높이 싸움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힘들었었죠. 예, 실제 그 평균 신장도 대회 참가 팀들 중에서 세 번째로 네. 높고요. 네. 그 키가 큰 팀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공중볼에서 거기다 자이언츠 스키가 또 한 번 이렇게 막 놓치는 장면도 맞아요. 있기도 했었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타쿠라코도 높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네. 이제 타니구치도 높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가운데 네. 추가 실점 장면은 일본 선수들의 미스도 있었죠. 네, 조금 안일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부심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터치라인 부분에서 그렇죠. 아웃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었죠. 막 손을 들다가 그때 이제 이라크 선수들이 치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어차피 VAR 있는데 네. 계속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은 그 독일과 일본 경기가 조금은 연상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 장면이. 그래서 네. 이제 VAR까지도 돌려봤었잖아요. 네. VAR 돌려본 결과 이제 터치라인 아웃 아니다라고 네. 판독이 나와서 이제 골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골 장면에서도 사실 이제 뭐 수비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도 있는데 몸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맨이 엄청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 치고 들어오니까 일본 수비가 1대1에서 몸싸움에 밀리더라고요. 이걸 네. 보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수비에 있어서의 그런 좀 체격적인 면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약점이 좀 드러났다 오늘 경기에서 그게 네.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일본이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낸 거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뭐 골키퍼 문제 네. 그리고 제공권 이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만약에 한국이 일본하고 붙게 된다면은 네. 조금은 골키퍼가 불안불안하니까 네. 슈팅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그래야 필요성이 될 것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골키퍼 포함해가지고 높이의 약점이 있으니까 네. 골키퍼 쪽으로 크로스를 좀 붙이면은 그러면은 높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붙여주기만 붙여서. 하면은 조금은 그러면은 미스들을 유발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일본의 그 마무리 그가 약간 좀 9번 공격수에 맞아요. 대한 문제도 조금은 드러나긴 네.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슈팅을 가져가긴 하는데 유효 슈팅이 최종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2번도 수비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점유율은 7대3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데 유효 슈팅이 2개라는 건 이거는 결정력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슈팅이 15번이에요. 아,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네. 그 이라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병 맞고 나간 장면들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그거를 채취하고서라도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대 바깥으로 나간 슈팅만 9번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교함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난 베트남전에서 호소야가 나왔는데 부진해서 네. 바로 이제 우에다로 교체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는 이제 그 아사노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사실 전반전에 아사노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아사노가 그렇죠, 거기서 있었어요. 역습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실 이토 주니어한테 반대쪽으로 맞아요. 넘겨줬어야 되는데 줬어야 돼요. 예, 그 각도 없는 데서 무리해서 슈팅했다가 그냥 빗나가는 장면도 있긴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라고 할게 정리한 게 골키퍼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고 그리고 좀 너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슈팅이나 마지막 결정력이 약하다. 네. 그리고 전방에 스트라이커 자원의 약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D조가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라크가 1위, 일본이 2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매우 커졌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갈 경우에 일본과 16강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의 생각은 이라크가 올라와서 이라크와 16강, 일본과 결승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일본을 도리어 일찍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일본이 현재는 조금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미토마도 뭐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쿠보도 1차전에 교체 출전을 했었는데 그의 일은 조금 교체 네. 출전에 가까웠었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하면서 일본이 힘든 경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힘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쿠보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맞습니다. 오늘도 선발로 나와서 별로 이렇게 모습 못 보여주고 교체 아웃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결국 수비 쪽이 계속 흔들리니까 네. 일본이 토미야스가 나왔거든요. 토미야스가 나왔는데 네. 토미야스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그런 않았어요. 100% 그러니까 아닌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부상에서 회복한 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킥미스도 많았고 볼을 끄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토미야스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리어 지금 시점에 아직 그리고 뭐 미토마도 없고 네. 예 그런 시점에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16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꺾고 올라가는 게 그리고 어차피 우승하려면은 언젠가는 만나야 돼요. 그쵸. 네. 어차피 다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승하려면 예. 언제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만약에 설령 일본이 탈락하고 다른 팀이 결승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 팀은 일본을 꺾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언젠가는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건 있죠. 네. 일본이 이제 16강에 한국의 이제 트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한국 입장에서 조금 대지는 너무 안 좋게 잡히긴 하죠. 근데 강팀들이 다 이쪽에 몰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16강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8강 대한민국, 이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으로 치면 예. 그 다음은 대한민국, 카타르 그러니까 예, 그 가능성. 홈팀인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승은 모르겠지만 뭐 이라크가 올라올 수도 있고 우즈벡이나 호주 이런 팀들이 올라올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쪽 트리가. 예, 이쪽 트리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게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승하려면은 어차피 이겨야 될 거. 예, 도장 깨기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제 내일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 끝나고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를 응원하자. 그렇죠. 예. 왜냐?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이제 베트남한테도 승리를 거두고 네. 또 이제 일본한테도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2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이거 그렇죠. 되죠. 뭐 그렇게 예, 되면. 오. 되죠.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 그렇죠. D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